2022년 5월 20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도는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깁니다. 뭐라 말이 안 나오네요. 최강욱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최강욱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 부정 수사 과정 중 조국의 아들 허위로 의심되는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로 인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강욱의 진술이 수사와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다르고 진술이 다른 이유와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입니다. 1997년에 도입된 수시 전형은 기존 입시 체제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내신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2번 혹은 1번 치러졌던 수학능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수학능력 평가의 모든 학사 일정이 짜맞춰져 버려 파행된 공교육과 그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수시 전형 초기엔 학업 성취도와 별개로 그 재능을 인정받아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인재들도 있었으니 나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각 대학들도 이런 성과에 고무되어 수시 전형 인원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수능 위주의 입시 제도를 보완하는 괜찮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시 제도가 결국 사교육, 부모의 재력이 큰 변수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수시 제도 또한 변질되고 맙니다. 각종 경력들, 이른바 스펙이 학생 선발 근거가 되자 고위층들은 자신의 자녀 스펙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끌어올려주거나 자신과 친분 있는 다른 고위층들과 스펙 쌓기를 품앗이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강욱의 업무 방해 혐의도 이런 맥락입니다. 최강욱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는 지위와 조국 사이에 친분 관계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대부분의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합니다. 제도가 무력화되고 취지가 훼손되는 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과 법률가들입니다. 조국은 대학 교수였고 최강욱은 변호사였습니다. 수시 전형이라는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위한 제도를 조국과 최강욱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쳐버렸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재능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최강욱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황희두의 저 트윗에서 청년을 앞세워서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율 배반을 봅니다. 모두를 위한 공당이 아닌 일부 정치인을 위한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봅니다. 저런 반역과 이율 배반을 청산하지 않고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나이브TV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지난 목요일부터였나? 네. 예,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뚜껑 열리고 나니까 좀 이런 대환장도 이런 대환장이 없습니다, 지금. 예. 이게 저희가 그 포커싱을 그렇게 맞추고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뉴스들이 이재명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누가 지역 유세장에서 어떤 말을 했다 그런 기사들이 잘 안 보이고, 이재명이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체급이 큰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확실히. 사실 정치 커리어를 보면은 네. 이제 이재명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하죠. 예, 그렇죠.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한 네. 안철수가 근데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존재감이 좀
상실됐거든요. 이게.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안철수가 막 그렇게 이재명처럼 이재명 수준으로 사고치고 달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고의 질.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웃음을 주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좀 웃음을 더 보고 싶은데. 뭐랄까 남의 말 안 듣기로는 이재명이나 안철수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안철수는 그래도 막 나대는 타입은 아니라 가지고 예.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어그로 끈은 아니에요. 심각하게 고집불통이고 멍청해서 그렇지 막 이재명 같은 그런 수준의 악당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많기는. 그래서 뭐 단순히 버즈량으로만 따지면은 이만한 흥행 카드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연 흥행 카드인지 광역 어그로꾼인지. 하여튼 어그로는 확실하고 뭐 기자도 몇 명이 붙었는지 어쨌든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도 네, 거의 네. 뭐 이재명 관련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 유세 현장을 일일이 매일매일 그 라이브로 중계하는 후보도 좀 이재명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 채널에서 거의 이재명밖에 안 나옵니까? 뭐 오마이뉴스도 계속 따라붙는 거 같아요. 오마이뉴스. 네, 민주당 채널은 아니고 그 이재명 TV 채널에서 계속 중계해주고 있고 뭐. 그런데 하기야 각 정치인들 자기들 유튜브 채널 판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유세를 그 라이브로 띄우고 같긴 하다. 아니 오마이뉴스는 대선도 아닌데 왜 이재명만 쫓아다녀? 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그쪽 언론인들 다 그 완전 목을 메고 있잖아요. 요즘. 후원금 장사가 되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쪽 그 지지자들 아직까지 견고하게 있으니까 다들 그 김어준 호구 출신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호구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 돈 빼먹는 거야 뭐. 거기서 나눠 먹게 하겠죠 뭐. 그렇죠. 뭐 거기들도 오마이뉴스도 민영 기업이니까 뭔가 이익이 돼야 네. 움직이겠죠. 네,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아니 어떻게 망하나 이게 궁금해서. 망하겠습니까? 설마. 예, 뭐 쉽지는 않을. 제법 많이 커져가지고 오마이뉴스도 예,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으로 점철돼 버린 네. 저희가 그냥 선택과 집중을 딱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재명 외에 다른 얘기를 감당할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요. 환경이 안 나와서 어제 이제 그 밤에 대본을 쓰려고 원래 이제 주제 꼭지를 쭈루룩 잡아놓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몇 개 다른 주제들 잡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재명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들 이야기를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날려버렸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김남국 그 이상한 단톡방 네, 김남국으로 추정되는 추정되는. 인물의 아니 뭐 전화번호랑 그 저기 뭐였지 토스 계좌였나? 토스 연결되는 토스 계좌는 김남국이 맞다고 하잖아요 일단. 네네. 근데 이제 다만 김남국은 이제 그 자기 전화번호 도용당한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실체는 알 수 없고. 아무튼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 그냥 단톡방에서만 단톡방 캡처 떠져가지고 그냥 SNS 상에서나 놔두고 그러던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느 또 기자가 주워가지고 기사로 내버렸네 이거를 또. 네,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 왜 제보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제보를 그 기자가 받아서 했는지. 네. 네. 그래서 기사로 나왔길래 그럼 이거 한번 다뤄보자 싶어서 그것도 잡았다가 안 된다 네. 버리고 뭐 나무 이야기도 그렇고 가로수 이야기 네네. 그것도 그렇고 뭐. 그냥 이재명의 물량에 압도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재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컴닉스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입니다. 전화번호 070-8742-9595입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려서 조립과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방문 AS와 고장 수리뿐 아니라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70-8742-9595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컴닉스 컴퓨터 괴정점으로 검색하시면 네. 컴닉스 컴퓨터 사장님께서 컴퓨터 구매에 관련된 어떤 최신 소식들도
업데이트 해주시고 있습니다. 좀 뜨문뜨문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 지금은 그 G마켓이나 옥션에서 네. 빅스마일 데이라고 해가지고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니터나 프린터를 구매하기에 아주 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안 끝났을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네네. 이번 기회에 뭐 모니터나 프린터 구매하실 분들은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닉스 컴퓨터 트위터로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 판매 중인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칠곡 미숫가루입니다. 네. 1kg 중량이고요. 5,000원 플러스 배송비 3,500원, 그래서 8,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름이 칠곡 미숫가루인데 이게 그 대구 옆에 그 칠곡 그 동네에서 나와서 칠곡 미숫가루가 아니고 네. 7가지 곡물이 들어가서 칠곡 미숫가루입니다. 네, 찹쌀, 현미, 보리쌀, 검정쌀, 흰콩, 검정콩, 옥수수, 귀리 이렇게 7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여기서 이제 네. 귀리가 캐나다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키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 옛날 방식 그대로 쪄서 말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무설탕입니다. 아니 미숫가루에 설탕 넣어서 나오나 요즘?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아예 이제 설탕까지 해서 네. 이것도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무설탕인 거 알려드리고요. 제 나름의 미숫가루 레시피는 저는 미숫가루 탈 때 그 믹스 커피나 아니면은 그냥 믹스 커피 없으면 그냥 인스턴트 커피도 넣습니다. 그러고 먹으면 뭔가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어. 어, 몸으로 갑자기 엄청난 그 탄수화물이랑 카페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갑자기 그 아침에 이제 막 일어나서 좀 속도 좀 허기지고 네네.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 한 잔씩 먹으면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호구맨님의 미숫가루 깜짝 레시피였습니다. 카페인 미숫가루. 네, 냉동 보관하시면 이 미숫가루는 앞으로 2달이나 3달 정도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1kg면은 뭐 먹으면 냉동 보관하기 전에 그냥 다 먹을 것 같은데 몇 번 퍼다 먹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1kg 정도면. 네, 그리고 하나 더 미숫가루 말고 옥수수 뻥튀기도 지금 2kg 중량 세일 중입니다. 네, 5,000원 세일 중인데요. 원래 가격은 껍질 있는 뻥튀기는 2만 원. 네. 네, 껍질 없는 건 23,000원인데 지금 5,000원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뻥튀기는 그 올해 저기 문파 라이브 에이드에 가보신 분이면은 그 현장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셔보신 분들도 네. 계시겠네요. 일반 그 가게에서 파는 것들보다 확실히 맛있습니다. 이게 뭐 그 직접 키워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네, 신선한 옥수수로 바로 가공해서 만든 거니까요. 네. 많이 해주시고요. 주문은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네.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_DALPUM 숫자 1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SNS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010-7921-97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많이 성원해 주세요. 네.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저희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죠. 네. 뭐 이재명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또 그 평산마을 소식을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서 주말이니까 예, 이 소식 그래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소식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뭐 가끔씩 SNS에서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요 근래 한동안에 좀 안 좋았죠, 사실 평산마을 상황이. 네. 5월 15일 날 대통령님이 이제 SNS 페북이랑 트위터에 둘 다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보면 이제 양산 덕계성당 미사를 다녀오셨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그냥 원산면허교에서 이제 점심으로 냉면을 드셨다. 이 원산면허 사람들도 이거 보고 나서 많이 찾아가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1번 자리 그래가지고 대통령 예. 1번 자리. 그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문장이 좀 그랬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쪽 유튜버들
유튜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또 뭐 백신 피해자들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뭐 백신 피해자들은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랬을 때 칩시다. 그냥 그게 어떤 뭐 사실 뭐 거기서 소리 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긴 하지만은 뭐 오죽하면 그러겠나 뭐 그렇게 생각해볼 최소한의 여지라도 있는데 나머지 뭐 그쪽 유튜버 얘들 보면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괴롭히려고 온 거야. 네,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시위가 아니고 집회가 아니지. 그냥 괴롭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무슨 집회 시위 그러면은 뭐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 그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뭐 어떤 그말 그대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위협을 한다 무력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계속 스피커로 이상한 소리 틀어대고 뭐 이 동네 사람들 이 뒤에 이제 또 글 보면 나오겠지만은 뭐 아무튼 동네 사람들 뭐 동네 분들은 국민교육 헌정 여러 수준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 스피커로 맨날 틀어대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셨고 이제 16일날 윤영찬 의원이 또 SNS에 이제 이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셔가지고 그 캡처 떠가지고 다시 또 이제 트윗으로도 올리신 글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유튜버들한테 이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러면서 뭐 새벽에 국민교육 헌장을 틀어놓고 상반신을 벗은 채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게 그 안정권이죠. 그렇습니까? 우통 까고 막 색소폰 불고 그러고 있고. 안정권 나름 몸은 좋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갑바 뭐그 쪽쪽 갈라져가지고 볼만하기는. 근데 이제 그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무튼 뭐 그렇게 고성방가를 하며 저주의 말을 하는 일부 유튜버들 스트리머들의 행태가 기가 막히다. 그들이 종일 라이브를 하며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후원금을 유도하거나 슈퍼챗을 달라고 한다는 데에 참담함을 느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집 앞에서 욕설해서 돈을 벌려 하다니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주 세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앞에 있는 유튜버 스트리머들은 당장 소란을 중단하고 그리고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사전을 들여다봐도 촬영하는 행위도 멈춰야 한다. 참 이거 잘 짚어주셨죠. 사실. 네네. 네. 5년의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신 대통령님과 여사님이다. 세상에 어떤 공인도 공인과 단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런 식의 불편을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 좋은 글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낙연 대표님도 요 다음 날 17일 날 또 이제 같은 취지의 또 이제 그 SNS 글을 올리셨어요. 보면은 평산마을시 자제 바랍니다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뭐 내용은 이제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쓰신 글과. 근데 요 두 분의 글을 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대통령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현직 민주당 의원들 보면 대통령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그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일단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예. 제일 하면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님이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딱딱 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그런 글들이. 그래서 요 윤영찬 의원이랑 이낙연 대표 요 글을 보고 확실히 이분들이 태도가 어떤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시위대에 관해서 이제 촉구를 하셨고 이제 이낙연 대표님 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걸 이제 당초에 저거를 허가해준 그 당국의 어떤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행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그 빨리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좀 더 그 시위대 자체에 대한 비판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글이. 자 그리고 보면 좀 의외로 이준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15일 날 SNS에 글을 올리셨고 이준석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시위대가 그러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온당치 옳지 않다. 그런 내용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뭐 네. 자기가 이제 그 전장현 지하철 시위 때 비판했던 것처럼 메시지가 있더라도 방법이 이제 그 옳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자기들 계속 비판해 왔는데 같은 그 잣대로 이 시위대들도 비판을 한다고.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려는 방법을 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이준석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평산에 있는 개들은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내려온 게 아니야. 대통령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내려고 온 거지.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외치는 게 없잖아. 그냥 계속 잠 못 자게 괴롭히고 시끄럽게 해서 괴롭히고 그밖에 없지 뭐. 그래서 이준석이 이 말은 그 이제 보면은 그냥 쓱 진행하면서 보면 이준석도 그래도 뭡니까? 죄송합니다.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니 막 번쩍해가지고 난 이준석이 한 말은 그 보면은 이번 선거용으로 약간 그렇게 읽힐 여지도 있죠 보면은. 그런 반면에 뭐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말 한 게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짚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쪽 걔네들이 시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장현이랑 그 동일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면은 그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 낸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민주당 별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이 민주당 이 새끼들 대통령 말로만 지킨다고 하고 뭐 하는 거 없네 했는데 이제 그 16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정청래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네. 보면은 그 집시법 일부 개정안인데 정청래가 대표 발의했고 그 발의 의원이 총 9명인데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이모경, 전용기 해서 이제 9명입니다. 네. 개정안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집시법에 보면은 시위가 금지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 외교 관련한 건물들, 뭐 공관이나 그런 것들 반경 100m 안에서 시위를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 그 대사관들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그 해당 국가의 네네. 영토로서 이제 치부해 주잖아요. 네네. 거기를.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뭐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다음에 총리 관저 그런 식으로 이제 반경 안에는 일정 거리 안에서는 집회 못하게 그렇게 집시법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 거기에 이제 대통령 그 퇴임 대통령의 사저를 추가하는 이제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네. 이제 뭐 그래서 뭐 결국 이 취지는 결국 그 안정권 같은 애들 때문에 네.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솔직히 좀 속보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속보이냐면은 이게 광파이기는 좋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법안을 내면은 근데 일단 이게 통과될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시위하는 측에서 위헌 소지하면 걸립니다. 100%. 왜냐하면 과거에 판례가 있거든요. 이미 이게 그 대사관 100m 근처에 이제 100m 근처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당장 보시면은 미국 대사관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상 앞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반경 100m 안에서 시위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 그 광화문에서 집회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그게 2010년경인가 아무튼 이거 저기 헌재 한번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 이거를. 그 집회 열사의 자유에 반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럼 대통령 사저도 그렇게 해서 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치더라도 네. 충분히 걸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전두환이 죽었기 때문에 네. 퇴임 대통령 집 앞에서 대모할 일이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죠. 지금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네. 박근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죠. 네. 전두환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전두환이 살아 있으면 정청래 입법 발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좀 속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렇네요. 여러모로 속보이고 그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생색내기용 발의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액션을 했다. 보여주기용 법안 발의. 차라리 윤영찬 의원처럼 좀 진정성 있는 글 쓰는 것만도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면피용으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또 글은 오히려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근데 이제 위헌이 될 일도 없고. 네, 뭐 글을 잘 써야죠. 근데 다만 잘 써야죠. 네, 잘 써야 되는데 정청래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으면 또 깔거리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법안은 뭐 처음에는 뭐 이런 것도 냈냐 그러고 봤는데 생각해보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건 뭐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지난주 한 주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 라이브 뜨는 족족 다 신고 놓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이제 평산 그 양산 경찰서나 이제 그쪽 당국에다가 계속
그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자, 이제 그래서인지 5월 20일 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인데 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야간 시위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 보면은 잇따른 그 들끓는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양산시까지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집회는 사실상 사라졌고 주간 집회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시 당국도 이제 경찰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법치에 입각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유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뭐 경찰 동원해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 대 가지고 뭐 해산 명령 몇 번 때리고 진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도 사실 뭐 여기 만약 거기가 대통령 사저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맞불 집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맞불 집회하는 걸로 소란이 몇 배는 더 증폭이 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경찰이 어떤 진압 같은 걸 안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양산 당국이랑 양산시 당국이랑 경찰이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그 평산마을 앞도로에 이제 시선 유도봉 이거 뭐냐면은 그 공사 현장 초입이나 아니면 중앙분리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형광 무슨 색이냐 그게 형광 주황색으로 된 이렇게 플라스틱 봉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탁탁 치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탄력 있는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부러지지는 않고 휘는 그런 탄력봉. 그거 보통 중앙분리대에 많이 세우잖아요. 중앙선 쪽에. 네네. 그거를 양산마을 이제 초입 쪽에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걸 세워놓으면은 갓길에다가 차를 주차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 양산마을 그 평산마을 그 도로 자체가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걔네들이 불법 시위 방송을 하면서 한 차선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도로랑 갓길이랑 중간에 차를 대놓고 그 스피커를 틀어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차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막아버리면은 이 시선 유도 시선 유도으로 막아버리면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 거기다 차를 대면은 길이 막혀버리니까 차를 아예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얘네들이 차대는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평산마을 회관과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만남의 광장 부근 두 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시는 그 사저 진입도로 입구랑 평산마을 도로 이제 320m 구간 한쪽에 시선 유도목을 긴급 일단 설치를 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양산 경찰서에서 한 거죠. 요건 시 아까 이제 그 중앙 분리대 쪽이 양산 시선 유도봉. 네, 시선 유도목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경찰이 한 거고 지금 얘기한 건 시에서 이제 또 시선 유도목을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요. 시에서도 설치를 네. 하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현수막도 많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면은. 예, 그 펜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펜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엄청 달았나 봐요. 현수막을. 흉물스러운 현수막을 계속 달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민원을 넣으셨어요. 지속적으로. 네. 그 바람에 결국은 다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야간 집회는 16일 이후에 사라졌고 그다음에 뭐 주간 집회도 이제 횟수와 시위 인원이 종전부터 감소하고 있고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네. 이게 날이 더워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아니죠. 날 더워진 건 사실 얘네들 보면 지금 거기 텐트 치고 난장을 깠었기 때문에 요즘 날씨는 사실 난장 까기 좋은 날씨니까 좀 더 더워지면 모르겠지만 한 6월달까지는 할만하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평산마을 그 주민 인터뷰도 짧게 나오는데 최근 들어 야간에는 시위가 없어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있다. 시와 경찰 당국이 주거지 주변에서의 시위는 자제를 적극 유도하는 등 평온한 일상 유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이제 양산 주민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여를 하신 거죠. 사실. 아, 그럼요. 민원을 계속 넣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앞서서 이제 그 정청래가 이제 대표 발의한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까먹고 지금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이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이게 그 저기 뭐야 작년에 발의됐다가 결국은 엎어진 법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본회의까지 갔다가 본회의에서 엎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거기 보면 유튜브는 빠졌잖아요. 그때. 아, 그랬었죠. 예, 예. 그 유튜브 집어넣고 제대로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네. 예. 그거 걔네들 그때 그 당시 유튜브 왜 뺐습니까? 김어준 때문이겠죠? 저 자기들도 유튜브 존나게 이용해 먹고 가짜뉴스 존나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애초부터 보면 이 구리게 살아온 인간들은 뭘 해도 제대로 못해. 결국 자기가 구려가지고. 뭐 아무튼 앞으로도 요 유튜브들은 이제 지금 공권력으로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제어하는 거는 많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유튜브 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심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보는 게 없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링크로 올려주시고 있으니까요. 네, 네. 예전에 이제 그 대빵 하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노하우가 어디 안 가죠. 네, 새로운 대빵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대빵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편해졌다. 네. 그 5년 동안 얼마나 손목 갈아 넣었습니까 대빵 한다고. 막 링크 덩어리 보면은 연락 부담스러운데 안 할 수도 없고 한 번에 기사 한 30개씩 그거 묶어서 링크 올리시는 분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 그럼요. 예. 네. 3, 40개씩 그렇게 주르륵 올라오니까 그 하나씩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그 따봉 역다 누르는 것만 해도 일인데 그거를 묶어서 올리려면 그건 더 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니까. 참 그래서 그 대빵에 선봉에 서신 분들 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네. 그러고 보니까 정권도 바뀌었는데 새삼스럽게 뜬금없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저희는 좀 더 편하게 대빵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따봉 다 써보는 경험을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하면서. 네. 자 그리고 양산마을 소식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건 이제 뭐 가볍게 짧게 하자면은 이제 새로운 이니템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뭐 저기 그 슬리퍼 2종. 그 크록스. 네, 크록스 슬라이드 모델이랑 뭐 하나는 노스페이스 거였는데. 아, 맞다. 이것도 2015년 시즌 한정판이라 가지고 지금 못 구해요. 못 구하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니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잘 뒤져보면 간혹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천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네. 이니식이 거기보다 더 힘들 거야. 슬리퍼 그런 거 누가 중고로 내놓겠냐고. 뭐 이제 그 슬리퍼가 대표적이고 원래 셔츠도 이제 어디 거냐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대통령님이 새 옷을 사 입으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입으신 옷이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찾기 그 신품은 찾기 힘들다 그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크록스가 품절이 되니까 다른 거라도 사야 된다고 이제 이악 물고 나서신 분들이 또 이제 그 찾아내신 게 물 호스였죠. 호스. 예, 대통령님이 그 나무에 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호스. 그거를 목에 거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냥 웃자고 어느 분이 올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당근마켓에 실제로 이니호스라고 어느 분이 올리신 것도 있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도 샀는데 네. 사고 나서 크록스를 구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리고 호스 올리신 분도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서재를 네. 정리하시는데 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쵸. 책을 그거를 한 권 찾아서 그 확대해가지고 그 사진 그 보정해가지고 어떻게든 글자를 알아내려고.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무슨 이니템이 나올지. 네, 기대됩니다. 크록스는 나중 뭐 근데 그것도 뭐 크록스도 매 시즌 바뀌던데. 전 제가 지금 신고 다니는 그 3,000원짜리 슬리퍼 다 떨어지면 하나 살까 생각했는데.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올해 아니면 못 사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평산마을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네거티브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욕 나오는 내용이죠. 네. 이게 이제 그 5월 14일 날
굿모닝 충청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분을. 예, 네.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입니다. 이 기자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워. 기자라는 직함이 아까워. 진짜 아깝죠. 예. 예. 기레기라고 하기도 싫어 이 정도면은. 제목부터 이제 아주 정말 한심하죠. 이게 제목이 한 차례 수정됐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제목은 극렬 문파 팔로우한 문 전 대통령.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 이 제목만 해도 사실 엄청 이걸 어떻게 기사 제목으로 쓰나 싶은 수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원래 제목이 이걸 능가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노무현 추도식 앞둔 문 전 대통령 똥파리를 팔로우했다. 진짜. 이 정문영 이 사람이 전력이 있어요. 전에도 그 트위터 문파 분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네네네. 잘 안 가리고 닉네임이라던가 아니면 네. 프로필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잘 안 가리고 이렇게 캡처해서 그 기사 자료에 쓴 네. 적도 있고요. 네. 또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그 저기 동규가 노컷 동규. 노컷 동규가 이제 그 최강이었는데 노컷 동규가 지고는 좀 시들하듯 싶을 때 정문영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더니만은 지금 이 꼴까지 난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그리고 뭐 과거에는 캡처를 떠가지고 좀 닉네임을 제대로 안 가렸다고 그러는데 이 기사는 아예 기사에서 닉네임을 까버립니다. 아, 그렇죠. 네. 특정인을 이거 사실 저는 이 특정인 분들이 고소를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 기사가. 법률적인 검토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특정 뭐 저희한테는 유명한 분들이죠. 그 네네. 두 분을 언급을 해가지고 네. 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문 대통령 트위터 계정이 이 사람들을 팔로우를 했다고 저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보면은 기사 내용을 보자면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극렬 지지층의 이른바 똥파리 문파들을 직접 잇따라 팔로우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뭐가 주목된다는 거지 일단. 지가 내가 빡쳤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문장도 웃기는데 순수 지지층은 거의 이 같은 행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가 순수 지지층이지? 순수 지지층이라는 게 대체 뭐지 일단 뭐 순수한 개? 그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얘는 지금 똥파리라는 사람들의 대척점에 순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을 세운 건데 그럼 똥파리는 이를테면 지지가 순수하지 않다는 게 지지가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건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그 황교익식 관점이 아닐까요? 황교익식 관점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막 뭐 글을 썼는데 이제 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정치인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때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우리 이재명 싫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다. 윤석열한테 표 준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셨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지지의 대상이 아니래. 예. 지지 대상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순수하게 윤석열만 지지하는 놈들이다. 응. 뭐 그런 식의 내용의 글을 썼어요. 최근에. 뭔 소리야 대체?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윤파라 이거지. 문파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윤석열만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윤석열을 찍은 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거를 뭐 일부러 이해 안 하는 건지 걔네들이 영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깔려고 논리를 진 나름대로 짠 건데 너무 엉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 쓰는 거지 뭐 초딩이지 뭐 이거야말로 진짜로. 아유 환경이 아유. 하여튼 뭐 그거랑 뭐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것으로 보이네요. 이 정문영 기자 순수 얘기가. 지지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정문영이 이 순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 뭐 전수조사라도 해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소시오패스적 악행을 알면서도 정문영이 말하는 문파의 소시오패스적 악행은 이제 이재명 비판이죠. 근데 그게 왜 소시오패스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오히려 그 소시오패스적 악행을 고발하고 그렇죠. 널리 알리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런 우리가 오히려 소시오패스라니.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공감 능력이 없이 철저하게 타인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 휘둘리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왜 나오지? 그냥 뭐 폐륜적 아니면 뭐 과격한 뭐 폭력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또 차라리. 예. 네. 소시오패스라는 말 자체가 연락이 뜬금이 없어 일단. 오히려 지금 정문영의 행태가 네. 마치 이제 이재명과 매우 닮아 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소시오패스적인 네. 기사를 썼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이건 정확하게 이재명식 화법이에요. 맨날 자기한테 들어오는 비판을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잖아. 네, 네. 윤석열이 대장동 주범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님이 이제 그 대통령 퇴임 후에 잘 지내고 있는데 그 10일 날 이제 대통령 그 트윗을 소개하면서 이날 이후에 이제 그 문파들이 이제 마팔 횟수가 이제 급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트위터리안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사람 우리들을 네. 일컫는 명칭들을 또 하나하나 친절하게 네. 다 늘어놓고 있죠. 이거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고발하려고 하실 분들 몇 분 있어요 보면은. 할 수도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그냥 나오는 거. 뭐 이제 문파, 극문, 문파. 네. 문파, 극문, 문구로 소리 이낙연 지지자 또는 도깨비에 이어 윤석열을 섞어 만든 윤파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똥파리들로 그러니까 뭐라고 불리든 이것들 똥파리야 네. 이러고 있네. 정리를 해버렸네. 그리고 이제 다른 멜칭으로는 지도 멜칭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네. 이거 웃기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멜칭으로는 이천파, 변파리. 변파리 이거 이제 그 청변님을 이제 중심에 놓고 이제 하는 소리죠. 변파리는. 그다음에 이제 권순욱파 이거 그러니까 변파리까지 먹는데 권순욱파는 권순욱 기자한테 저 이거 제보를 하고 싶어요. 이거 네. 제보해볼 만한데 네,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 고소하시는 게 어떠냐고. 네. 난데없이 그 일단 이 뭐 권순욱파라고 말하는 그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긴 하던데 한참 잘못 짚었어요. 권순욱 기자는 이미 이쪽 바닥에서 이렇게 재계해진 지 오래고 그분 스스로도 지금 이제 뭐 자기는 더 이상 문파는 아니다. 그냥 언론이 그냥 뭐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그냥 언론의 스탠스로 있고 싶다. 그렇게 본인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문파들도 권순욱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감이나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순욱파라고 말한 것 자체는 엄청 좀 한 3년 전, 4년 전 이야기? 네, 이 유통기한이 끝났죠. 네. 네. 한참 이제 지체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똥파리지행, 이스트 파리지행, 똥이니까 이스트라고 하면 아 유치해. 왠지 똥파리지행 이건 저기 김용민류가 한 소리 같은데. 아 그래, 김용민 페북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뭐 어쨌든 뭐 정리 감사하고요. 기사에 되는 걸 이런 걸 왜 정리를 하지 대체? 나무 위키인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돼. 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애초에 이 상황을 제보한 제보자가 있대요 기사에. 잠깐 이 제보자 X는 그 예전에 그 사람 아닙니까? 그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가 이제 그 아니요. 그냥 그 유튜버 된 제보자 X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왜 대통령이 이게 이 마파를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이 정부장한테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 제보자 중에 한 명?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제보자 X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기사에서. 그래요? 또 굳이 헷갈리게 또 갑자기 X야. A, B 다 빼놓고. 아니면 그냥 제보자라고 하던가. 왜냐면 제보자 X는 약간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거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이제 그 요새 SNS로 이렇게 좀 뭐 유튜브도 개설하고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유튜브 개설한 지 꽤 됐죠. 제보자 X가. 뭐 아무튼 이제 그 제보자 X가 아니고 아니가. 이 기사의 제보자 아무튼 이 기사의 제보자가 이제 뭐 말한 거 보면은 이것도 좀 이거 노렸네 그러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좀 얼척없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수박 파의 수장 이낙연을 비판하고 홍남기의 비열함을 비난하며 윤석열을 극혐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고 양정철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임명하고 거느렸던 지도자 문재인을 비판하면 욕먹는다. 정상적인가? 일단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그렇죠. 이낙연 총리라고, 총리,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우리는 비판 안 합니다. 안 하죠. 하지만 최재형은 비판합니다. 양정철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메시지 어떤 일관성 차원에서 따져보면은 최재형이나 양정철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라든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었죠. 네. 그거는 일반적인 장관 인사랑 달라요. 장관이나 총리 인사랑. 그렇죠. 예, 인사 추천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렇죠. 그냥 임명장만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최종 이제 뭐 이지선다 정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려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완벽하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대통령 인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사실 이제 그 절차를 대통령님이 지키셔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뭐 이지선다로 올라온다고 하지만 대통령님이 좀 더 말하자면 월권을 행사를 하셨다면은 좀 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릴 수도 있었겠죠. 당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했다면은. 근데 철저하게 당정분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님의 의중이 충실하게 반영될 인사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제일 대통령님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는 이낙연 총리님 정도지. 그다음에 장관 대표적인 장관 그러면 뭐 강경화 장관 정도.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대통령 의중이 확실하게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꾸려진 내각은 거의 대통령님 의지대로 꾸려진 내각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다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 X라는 거는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나불댈 줄만 아는 거야. 네. 기본이 모자라. 그럼 뭐 저기 이를테면 그 홍대병 걸린 애들 홍대병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홍대병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홍대병일 수도 있겠구나. 홍대병이 뭐냐면은 네.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디테일한 것들이나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자기만 알고서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거. 아. 그 홍대병이라는 게 음악에서 주류 음악 말고 홍대 음악 듣는 애들은 인디신. 네, 홍대 음악 듣는 애들은 그것 자체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예. 그걸 이제 홍대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걸 홍대병이라고 예. 했었구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저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지. 네네. 그냥 다 까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까고 이러면 뭔가 시니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줄 아나 보는데 쥐뿔도 모르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 반갑다 이런 거. 네. 아, 나도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양정철을 비판하면서 이낙연 총리를 비판을 안 하는지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을 안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르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애초에 얘의 세계관에 이 제보자의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정치 비평 관에는 대통령님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지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랑 나랑 입장이 달라요, 이 제보자 양반아. 근데 무슨 그 대통령 지지자인 것처럼 말을 하냐고 애초에. 일단 뭐 우리는 그냥 네. 수박이고 똥파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부 몰지각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이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성의 맹신으로 왜곡된 비정상적 팬덤 정치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뭐 내로남불 쩝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이들은 이미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흠결이 많은 문 전 대통령을 우상 숭배하듯 심각하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라고 하는데. 야, 이재명은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말을 이재명 지지자가 하면 웃기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문영이 이 기사를 쓴 이유는 그냥 이 원한충 됐다. 그렇죠. 이재명 떨어져 가지고 네. 이 더러운 똥파리 새끼들을 내가 조져야겠다. 이런 의도밖에 보이잖아요. 완전 이 원한에 사로잡힌 일기를 기사랍시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되게 좀 이렇게 그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흠결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이렇게 평가한 전임 대통령이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해왔잖아. 그랬었습니다. 이 프레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팔아먹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네. 자, 근데 하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뭐 이렇게 부족한 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뭐 실패한 대통령이기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까기는 까는데 욕은 먹고 싶지 않은 거야. 비열하죠. 고작 이 정도로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 그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적으로 흠결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할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상대적인 평가를 해봅시다. 정치적으로 이만큼 많은 성취를 이뤘던 정치인 민주당 몇 명이나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흠결이 많다고 하는 거야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많은 수준이면은 이재명쯤 가면은 장점을 하나도 찾기가 힘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예. 그냥 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죠. 이런 지경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JTBC 그 손석희의 대담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님이 지지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을 수 있으나 혐오와 차별을 통한 편가르기 정치가 문제 뭐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편을 갈라버리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인터뷰 때. 네네네. 그걸 또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똥파리들 까는 거다. 그거 해석 잘못한 건데. 아니 뭐 저는 대통령님이 지지 전반에 관해서 다 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제 정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시민이 정치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 열성적인 지지층을 이용을 해서 혐오와 차별을 통하는 정치,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 먹는 놈이나 거기에 이용당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고. 그리고 굳이 또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이 당시에 지지를 끌어야 되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더 이상 문파들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문파들한테 할 필요가 없는 친구야. 그렇죠. 그 대통령님이 이때 이 말씀을 던지셨을 때는 이재명 지지자한테 던진 거예요. 민주당원들한테 던진 거라고. 시점을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선거는 끝나고 나서지만은 그러니까 왜 졌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으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데 자기 지지자를 붙잡고 그렇게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무슨 의미가 있어 대체.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다 놓고 떠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똥파리들한테 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 기사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데 한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똥파리의 날개짓이 시작됐다. 이 사람아, 우리는 날개짓을 멈춘 적이 없어. 우리 계속 날고 있어. 이곳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악마화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뭐 본격화야. 뭔 본격화입니까? 악마화라는 말 틀렸어. 악마화는 멀쩡한 사람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고 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마녀 사냥이고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게 악마화지. 이재명은 악마화가 아니지.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거라니까요. 뭐 굳이 말하면 뭐 충격 르뽀 뭐 이런 거지. 아니 뭐 굳이 이제 법률적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렇죠. 다시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악마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악마화를 하지도 않았고 이 행위를 멈춘 적이 없었다. 뭘 다시 시작돼? 날개짓. 계속 날고 있는데 이거 또 우리의 열정을 너무 띄엄띄엄 본다. 이거 근데 좀 이게 좀 웃겨. 그러니까 어떤 게 웃기냐면 제가 이걸 대본 준비하면서 봤을 때만 해도 연락이 빡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분노를 사귀고 진행해 봅시다. 근데 너무 우리 자연스럽게 웃고 있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웃겨. 그냥 이 멘탈은 대체 뭐지? 이거 어젯밤에 저 혼자 봤을 때마다 진짜 이거 처음 본 거 아니긴 했지만 이 기사 보면서 엄청 이걸로 내가 어떻게 욕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한마디도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웃겨.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우리를 웃게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네 정문영이 웃게 해줬죠. 예. 정문영 이 사람도 사실 뭐 정말 듣보잡이었는데 김어준이 이렇게 픽해줘가지고 덩치를 키워준 케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전에 그 정우택 네네. 아시죠? 네네. 정우택 건 제보한 게 이 굿모닝 정문영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낙검수에서 이제 정문영을 몇 번 데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우택이 지역구가 충청 쪽이죠? 예.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터루택이 됐구나. 네네. 아 음모주 얘기 나오고 할 때 예, 그때 예. 제보했던 게 이 정문영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굿모닝 충청이 이제 무슨 진보 매체였냐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떠가지고 그러더니 이재명 붙잡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아 그런 비하인드를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이었군요. 네,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요 다음은 그 저기 왜 지난주에 잠깐 이슈가 됐던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관해서 좀 그냥 이거는 어떤 뭐 비평 같은 거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까 싶어가지고 네. 목소리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며칠 전에 그 모 단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 뭐 탈당자 성명 같은 성명문 같은 거 하나를 올리셨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탈당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셨고 뭐 탈당하려면 조용히 그냥 조용히 나갈 것이지 뭐 떠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 탈당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뭐 저희 BC님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개인으로는 반대하고 뭐 근데 탈당하시겠다는 분들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뭐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안 하셨으면 싶은 생각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인가 거기 지난 방송이었나 보면은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하지만은 어떤 그 정치적 스킬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네, 뭐 키우는 그렇죠. 세를 규합하고 이제 말하자면 당을 사실 대선 주자가 되고 하려면은 당을 장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네. 당을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장악이 되는 거고 뭐 좋게 말하면 당을 탄압시킨다. 뭐 네,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제 그걸 별로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이유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진 패가 어떤 건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고 사실 만약에 이제 뭐 반박을 하신다면은 저는 다시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대체 이재명이 민주당을 그렇게 다 잡아먹을 동안에 이낙연 대표는 뭘 했냐? 뭐 전반기는 총리를 하신다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총리직 내려놓고 이제 의원으로 복귀하신 뒤 동안에 그 동안의 기간이 그 의원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그 경선 뛰기까지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대체 뭘 했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한 3, 4개월 정도 네. 있었죠. 당대표 기간이 있었고 하니까 네.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뭘 했냐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적 술수 네. 그런 것들은 그 이낙연 대표에게만 부족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낙연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랑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자질이나 그런 이제 능력면들은 그걸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어떤 점은 누가 더 뛰어나고 어떤 점은 더 누가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님은 문재인 대통령님 수준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하나가 바로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정치적 부분이에요. 정치적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정치 초기에서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 투신하던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한 2010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런 정치력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2016년까지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을 네. 이어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2012년 한정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그 우리가 다들 분노했던 뭐 청취자분도 분노했고 우리도 방송하는 우리도 분노했던 그 유시민의 어소리 있잖아요. 그 유시민이 어소리한 그게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만 한정해서 만약에 비평하는 거라면은 저는 그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래서 2016년까지는 그랬는데 16년 민주당 내부의 이제 당 내부의 내부 투쟁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호강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그 2016년에 민주당 내부 투쟁 이후 그 국면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발광체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호강이었든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제 발광체가 돼버린 그 이유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정치력이 있다. 말하자면은. 네. 근데 그 정치력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지지자들이잖아요. 네. 2016년에 그렇게 이제 그 당 내부 투쟁에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셨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지켜야 된다고 그때 막 대거 입당 러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후에 정치력의 근원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신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네. 어쨌든 이제 뭐 민주당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네. 친노 그룹이 네. 있고 크게 친노 그룹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내려온 네. 뭐 호남을 특히 기반으로 하는 네. 이제 오래된 이른바 동교동계 뭐 그런 네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평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네. 뭐 김근태 개 네. 사람들 네. 크게 이렇게 뭐 세 그룹의 연합체라고 바라보시면서 음. 민주당은 그 세 팀이 모두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을 발휘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두 뭉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세 계파 말하자면 세 계파의 사람들을 뭐 두루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친목줄을 유지해가지고 그걸 뭉치게 한 게 아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을 그렇게 말하자면 2017년 대선 때 그렇게 원팀을 만들어가지고 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우리들 때문이에요. 말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입당했던 그 몇십만의 당원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단 뭐 그렇게 머릿수가 돼버리니까 꿇어야지 어떻게 민평년이고 나발이고 일단 꿇어야지. 네. 그게 정치력의 원천이 됐던 건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정치력이고 이낙연 대표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정치력을 만들려면 일단 그 본인이 결기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따라주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당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지금 당에 남아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뭐 당계 가서 지금 글 쓸 것도 아니고 저도 당계 안 간 지 오래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말을 해본들 한참 단계에서 그렇게 막 힘줘서 이야기할 때도 안 들어먹혔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 들어먹히지. 뭐 박지원은 이제는 하다못해 개딸들이 지옥한다고 저거 개딸 맞냐 그러고 있는 수준인데 그 당사표 집회하는데 나이 든 사람밖에 없던데요. 개딸 맞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인터뷰에도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인식 수준인데 당 지도부라는 것들이 무슨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게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뭐 그 나름의 또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다른 카드가 뭐가 있냐? 네. 그 예를 들어 탈당하고 하나 정덕스리고 뭐 다 집으셔고 그냥 이제 저쪽 그쪽으로는 아예 눈도 안 돌리고 내 삶을 살겠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탈당해가지고 정치가 좋겠네 계속 이야기하고 할 거면은 탈당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탈당해서 정치가 좋겠네라고 해봤자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때는 진짜로 정말 허무함밖에 없어. 하지만 당에 남아 있는 거는 달라요 이야기가. 당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상태로라도 당에 남아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낙연의 마지막 정치력이거든요. 당에 남아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뭐 펌프질을 해가지고 언젠가 그 정치력을 더 키우든 말든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당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네. 지금 뭐 영향력이 크지 않잖아요. 네, 크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실각을 했어요. 권력을 잃어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무주공산이 된 상태에서 네. 누군가는 뛰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탈당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탈당하실 거면은 진짜로 정덕지 손 끊고 그러니까 이쪽 바닥 쳐다도 안 보고 이재명 욕도 안 하고 그러고 살 자신 있으면 그러시든가. 그럴 게 아니면은 대안이 없어요 사실상. 나가봤자 뭐 지금 가서 뭐 누가 당 만들 거야? 깨시연 들어가시게? 아니면 뭐 이상희 교수 등 떠밀어서 당 만들 거야? 그 되겠어? 한다고 해가지고 깨시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깨시연이 지금 시민단체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뭐 깨시연도 나름의 그 취지 자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에 당 만들려고 했다가 뭐 많은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정치 예전에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이제 커넥션이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 정치인들의 배신이 많이 따르는 바람에 그냥 저렇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는 말씀을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뭐 그거는 그거고 현실을 보자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대안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뭐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탈당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탈당을 하실 거면 아예 그냥 정말 안 쳐다볼 자신 있으면 탈당을 하시든가 나가서 또 정치 보고 욕할 것 같으면 탈당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안이 없고 그다음에 유일한 카드는 이낙연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뭐 좋고 이낙연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진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럼 그 카드를 어떻게든 살려야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결기를 보인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가 등을 떠밀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근데 그 등 떠밀려면 당에 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남아 있으니까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 앞에 앞장서라고 그리고 우리 다 따라간다고 그렇게 등 떠밀기 위해서라도 당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당에 남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저런 이유로 당에 남아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는 게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에 더 도움이 된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변화무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조커 카드 한 장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네. 패다 버리고 나오는. 네. 패다 버리고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패다 버리고도 노름판을 못 떠나가지고 노름판 주변을 배에 이 정덕질하는 사람들은 노름 중독돼가지고 그럴 거면 패를 버리지 말고 버티란 말이야. 지금 뭐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면 되잖아. 자, 야인이 되느냐. 네. 정당인으로 사느냐, 네. 정당인으로 버티느냐 그 차이인데 네. 정당인으로 버텨야 된다 이거죠. 버티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 뭐 그냥 탈당하시려면 하시는데 그 뭐 성명서 내고 그래봤자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뭐 그래가지고 뭐 기사 뭐 어디 뭐 저기 듣보잡 매체 몇 군데 기사 실어주면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을 재고해달라. 네. 탈당하시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유. 한마디만 추가를 드리자면은 네. 사람은 못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드물게 고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 네, 그렇죠. 2012년에 출마했던 문재인과 2017년에 출마한 문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17년 문재인이랑 12년 문재인이 만약에 선거판에 싸운다? 12년 문재인은 개박살 나요. 17년 문재인한테. 그건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각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환갑 넘으신 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변한다. 그거 쉬운 일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간혹 그렇게 스스로 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이낙연 대표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정치력 하나만 제외하면 거의 나머지 능력치들의 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해서 각성을 한다면 말하자면 스스로 각성을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등 떠밀어서 각성을 시킨다면 정말 그 우리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탈당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버텨봅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메인 이슈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19일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아주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의 사적 지원이다. 네. 아내가 쓴 거 아니야. 네. 이거 이제 그 경기도 법인카드 이야기인데요. 제목만으로 이렇게 억울을 끌기도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해. 네, 이게 18일에 네.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관훈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문제가 있다. 그쵸.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좀 불쾌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쇼에 나가서 한 얘기를 정리를 해 보자면 네.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다. 예.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게 문제다. 예, 공무원한테 의전 담당 공무원한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네. 이게 문제다. 네. 이제 뭐 굳이 정리하자면 사소한 문제인데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공무원은 의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지사 때 공석이었던 자리에 공개 경쟁 채용된 사람이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업무를 하고 당연히 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의전 담당 공무원이 네.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김혜경한테 도움을 준 것 가지고 월급을 갖고 전부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네. 국고 손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인카드라에 제껴놓고 그 공무원한테 준 월급을 국고 손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프레이밍을 약간 뒤튼 거죠 말하자면. 네, 이거는 이제 약간의 흐름과 맥락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의전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땠는지 사실 이거 우리 알죠. 배소연 비서관이죠. 네. 배소연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남경필 때 공개 채용된 사람일까? 잠깐만 이건 좀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이 말하는 의전 담당 공무원은 배비서관이 아니고 네, 제보자. 제보자일까? 제보자일 것 같은데. 제보자도 아니죠. 근데 제보자라고 해도 네. 공개 채용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저기 그냥 아름아름 그냥 채용된 케이스지. 네네네. 자 일단은 저는 이거 일단 수사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네. 배소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배소연 집중으로 해서 네.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배소연 비서관은 2010년에 이제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전 수행을 맡아왔습니다. 네. 이제 이긴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은 네. 이 배소연 비서관은 성남시에서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일선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거의 통째로 썼다. 성남시 시절입니다. 네. 성남시 시절에 네. 그런 제보를 이제 이긴 성남시 의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용도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재명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음식값 지불에 사용이 됐고요. 네. 특정 부서에 배당된 1년에 한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업무 추진비가. 그거를 거의 다 써서 네. 이 부서는 몇십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 업무 추진비로. 부서는 진짜로 커피 믹스 커피밖에 못 먹겠다. 왜냐면 1년치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닷컴에서 이 특정 부서의 과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업무 추진비를 단 한 푼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네,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포커스 변준성 기자의 그 올해 2월 16일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 배소연 비서는 성남시 때 7급 공무원으로 네. 8년을 일하고 네.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개 채용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소연이 아니고 만약에 이 법인카드를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제보한 제보자 A씨라고 해도 네. 그분도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개 채용 가능성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니 어공도 공개 채용을 하긴 하죠. 그럴 수는 있겠다. 늘공 어공으로는 상관이 없고 다만 그렇지, 늘공은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공채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니까 그렇긴 한데 다만 뭐 배소연도 예를 들어서 공채로 뽑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배소연을 뽑을 당시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공채 이제 공고를 올려놓고 실제로 이제 네네. 내정해놓고 공고를 올릴 수 있으니까 뭐 네.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애초에 배소연이 이재명과 개인적인 관계가 계속 있어왔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네. 사무실 시절부터 같이 그러니까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배소연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은 공채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뭐 공채 같지도 않은가 내정된 공채다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도 배소연이랑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인연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배소연이 성남시 시절에 그 문화센터였습니까? 성남 아트센터. 예, 아트센터에서 예. 이제 그 A 씨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됐다. 그렇게 안면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배소연이 제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적 지원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사적 지원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재명의 사실 왜곡이죠. 아니 이거 사적 지원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일단 공무원 신분이고 그렇죠. 공무원 신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선의로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하고 그렇죠. 뭐 김혜경 씨가 잘 아는 사이야. 뭐 네. 그래서 뭐 좀 도와줄 뭐 김치라도 담그면 김치 좀 전해줄 수도 그렇죠. 있고 뭐 그런 식의 재원을 할 수 있지만 얘는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사다가 바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적 지원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 이사를 가는데 배소연이나 A 씨가 이제 이재명 휴일날 이사를 가는데 배소연 A 씨가 가지고 이사짐을 같이 날라줬다. 연차 쓰고 아니 뭐 휴일날 예를 들어서 그렇지 휴일날 휴일날 가니까 예, 예. 휴일날 가가지고 뭐 같이 이제 뭐 이사짐 날라주고 짜장면 먹고 왔다 이러면은 그건 사적 지원 맞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사적 지원은 말 자체가 필요가 없지 그런 거는 그냥 예. 그 일상적으로 우리도 하는 일이니까. 예, 그냥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제보자 A 씨의 어떤 녹취라든가 제시한 근거들을 보면 이 배소연 비서관은 마치 김혜경의 명령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막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김혜경의 머릿속을 막 읽어가지고 메뉴를 고르고 예? 그다음에 뭐 아들 이동호도 퇴원도 시키고 그러니까. 예? 제보자 A 씨 시켜가지고 그리고 배소연이 몇 번이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일이라고. 그렇죠. 무슨 사적 지원이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진짜로. 네. 그리고 법인카드가 왜 쓰이냐고요. 네. 법인카드가 사적 지원인데 왜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그거 그럼 횡령이지 배소연에. 그러니까. 그것도 수년간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네. 네. 그다음에 뭐 배소연이 뭐 약속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막 그 우원식인가 뭐 여기 뭐 누구 사모님 뭐 하면서 중국집 가는 거. 예. 그런 것도 하고요. 이거 제보자 A 씨가 녹취도 갖고 있지, 텔레그램 캡처도 갖고 있지. 뭐 수사로 명백하게 밝혀질 사안이지만 거의 뭐 빼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거 뭐 지난 대선 때는 이거 관련해서 사고도 몇 번이나 하더니만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보면 참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슬슬 이거를 또 조금 시간 지났다고 슬슬 또 덮으려고 시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배소연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제보자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배소연은 이 제보자 A 씨한테 이런 것도 시켰어요. 네. 내 방에 불 좀 켜놔라. 아니면 컴퓨터 켜놔라. 이게 그렇죠. 밖에서 볼 때나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일 때를 봅시다. 8년을 근무했는데요. 생산된 문서가 빵건입니다. 빵건. 이거 진짜 엄청 심각한 거죠. 사실 현장직이라고 해도 현장에 나가는 근거 같은 걸 남긴단 말입니다. 문서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근거를 남기는 법인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말입니다. 있던 것을 삭제시킨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아예 거죠. 애초에 예. 만들어진 적이 한 건도 없다는 거 합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이렇게까지 한 1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생산 문서가 빵건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언더커버야? 뭐 그림자 공무원? 막 이런 거야? 첩보원이야? 카게무샤? 그래서 이 김혜경 담당밖에 안 했어요. 그런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시 불법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소연의 월급도 이게 국고 손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운전기사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던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네. 매월 150만 원씩 총 7,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김혜경 담당 운전기사의 월급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상의 증거가 또 있죠. 관용 차량 한 대가 이재명 자택 그 순회구 네네. 순회동 순회동. 분당구 순회동에 주차돼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 A 씨가 그 주차 딱지도 받아오고 그렇죠. 그 관리사무소에 이제 네. 그 이야기한 그것도 있고. 이런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게 경기도 감사에서 그 법인카드 감사를 했죠. 네. 그래서 결과랍시고 내놓은 게 네. 얘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800만 원 정도가 좀 유용된 것 같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네. 그 제보자 A 씨가 네. 언론에 공개한 것들 있죠. 기간이랑 건수. 그것만 하면은 한 네. 800만 원 됩니다. 매주 뭐 한 10몇만 원씩 네, 나갔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막 지금이 개딸된 이 사람들이 막 아야 고작 800만 원 가지고 야 좀 먹을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 쓰고 달렸단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 5억 5천만 원에는 이 별도의 운전기사의 월급으로 추정되는 7,500만 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돼서 5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배소연 월급이 대략 한 5, 그동안 받은 거 다 합치면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남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겠군요. 배소연이 불법을 했으면은 불법으로 월급을 챙겨간 거죠. 경기도 월급을.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사적 지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사건을 왜곡하고 완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비열합니다. 아니, 사과 왜 하셨습니까? 사과를 하지를 말든지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를 마시던가. 한 표 받아보겠다고. 결국 질 거면서. 자, 이어서 이제 UPI 뉴스에서 이제 20일 올라온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네. 이재명은 효과 평가 부분 거친 언행은 부정적이라는 분석.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보셨어요? 저는 그 여론조사 캡처된 것만 좀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미디어토마토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인용을 한 기사인데, 미디어토마토가 20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방선거에서 국힘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들이 이제 6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은 33.8%.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힘이 48.9, 민주당 39.2입니다. 네, 아직은 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격차는 많이 벌어졌네요. 이건 이제 그 미디어토마토가 리서치비에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고, 그다음에 동일 기간에 갤럽에서 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민주당이 30%대 무너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럼 20%대에 네. 들어갔다. 28.9인가 뭐 29.9인가 네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게 면접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정말 더 낮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기사에 직접 언급이 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동향을 이제 그려놓은 그래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들 그런 게 대통령님 퇴임 시기와 민주당 지지율이 확 급락하는 시기가 맞물려요. 네네네. 퇴임 다음 주차부터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퇴임하시고 네. 윤석열은 이제 취임을 하면서 네네. 네 이제 딱 완전히 이제 딱 체인지가 되죠. 네. 여당과 야당이.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누가 견인해왔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 이재명이 아닌 거죠. 절대 이재명이 아니죠.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어려움에 빠진 당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조기 등판했다.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 지방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8일엔 개항을 국회의원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선거 판세도 당 지지율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국힘 그 개항을 해 국힘 윤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9.9% 나왔는데 이게 예상보다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재명 등판 효과에 대한 의문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송영길이 계속 이제 이 윤영선이랑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싸웠는데 지지율이 네. 처음에는 한 20%까지 차이 나다가 그래도 10%대는 유지를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게 처음이에요. 시작부터 지금 10%니까. 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정당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 이 10%가 더 좁혀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뭐 정작 뭐 등판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흥행 카드가 못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개항에서도 지금 좀 아직까지 후달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원인으로 주로 꼽는 게 선거운동 태도 기사에서 말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이제 언행이 영상이 찍혀서 하루가 멀다고 도마에 오른다. 이게 이제 그 라이브로 계속 내보내는데 라이브로 내보니까 편집을 못 하잖아. 그 맨날 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보면은. 참 너무 많아서요. 네, 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네. 사고 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사에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라고 이제 이 양반의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 이 위원장의 논란을 빚은 모습의 영상들은 개항을 뿐 아니라 전체 지역 판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듯하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중권은 또 이제 CBS에 나와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애를 밀친다든지 애 머리를 누른다든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벤치 위에 그냥 탁 올라가 연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사례를 열거를 하면서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잖냐 이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벤치 올라가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괜히 사람 앉아 있는데 그것도 근데 개딸이다라는 실드를 쳤는데 그 자기가 그 앉아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개딸이다라고 그렇게 누가 또 SNS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이 양해를 구하고 올라갔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더라고만. 근데 영상으로 나온 거 보면 양해 구하는 것도 없더만. 그냥 막 얼굴 돌리고 후다닥 도망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진중권이 이 말을 이어가기를 이제 이미지 개선 없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분이 등장한 이후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걸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재명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경고했던 거고 이재명 중심으로 뭐 하면 안 먹힌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안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뚜렷한 역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한 정치권 인사 이게 야권 인사인지 뭐 여권 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위원장 행동 거지가 거칠어 큰 문제. 상대를 존중 배려하는 인식이 떨어져 지지층이 보기에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를 위해 이 위원장을 잘 지키고 키워야겠다는 기대감이 충만한다면 이재명 상품이 선거 홍보물과 사진을 도배했을 것. 선거 캠페인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게 이재명이 조금씩 어떤 전국적으로 이재명의 흔적이 좀 지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 위원장에 대한 후보들의 유세 지원 요청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는. 네. 자, 근데 매일 사고 치는 것들 한번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15일 날 이제 말씀하셨던 벤치 올라가기. 네네. 두 건 있었죠. 한 번 이제 길 가다가 성큼성큼 걸어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벤치 휙 올라가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주르륵 앉아 있는데 이렇게 툭툭 뭐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 지적을 하니까 뭐 물티슈로 닦았네, 신발을 벗고 올라갔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힘도 그랬다면서 이제 김은혜가 지금 경기도지사 되면서 벤치 올라간 게 있어요, 진짜. 네, 김은혜도 신발 신고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벤치 올라간 거는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봐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굳이 뭐 국힘도 한다, 그다음에 물티슈로 닦았다, 뭐
신발을 벗고 올라갔다. 이건 사실 더 그렇지. 신발 벗고 올라가면 발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안 해도 될 변명 이것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드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합리화 시키려고 들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지. 그냥 뭐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건 죄송하다고 그러고 넘어가 버려 지나가 버려야 돼. 이 이슈는 어차피 그거 김은혜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흐름이죠. 네.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댓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냥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김혜경 그 법인카드 기사 올라오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네. 나는 쟤보다 조금만 먹으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응? 1,000만 원 헤쳐먹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100만 원만 헤쳐먹으니까 괜찮아. 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보면은 지지자들도 그렇고 후보 자체도 그렇고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이길 생각을 해요. 참 보면 진짜 왜 이렇게 띨빵한지 모르겠어. 자, 뭐 이어서 보면 또 5월 15일 날 또 보면 술집에서 이렇게 여자 어깨 쿡쿡 찌르고 지나가기. 예.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실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장난이었는데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억까지 탄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JTBC 인터뷰에 나와서 네. 뭐 장난삼아 인사삼아 뭐 한 행동이었다. 누가 인사 그따구로 하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어깨 쿡쿡 찌르는 거는 아는 사이도 함부로 못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닌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도. 그럼요. 뭐 여사 친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친하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 스킨십이 친하면. 자연스러운 관계. 네.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관계는 사귀는 사이밖에 없지 뭐. 그 정도 수준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룰입니다. 룰 이재명. 근데 이거를 존나 심각하게 지체된 거지 말하자면. 사회적인 합의나 인식 수준에 비해서. 이쯤에서도 박지원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이거 지금 괜찮냐고 박지원 씨. 당신이 보기에 이거 장난이라고 말하는 게 괜찮냐고. 그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쳐.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이 쿡쿡 찌른 게 진짜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다 쳐. 근데 이걸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이재명까지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쳐. 그러면 이건 누군가 수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박지원 씨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당신이 이재명 생각하면 그때 지금 아가리 닥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박지원 씨. 이럴 때 바른 말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 근데 못하지. 할 리가 없지. 못하죠. 자 그리고 5월 16일 날 또 강북 요새장에서 보면 단체 사진 촬영하는데 앞에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펄쩍 뛰어나오니까 머리를 자꾸 쑥 눌러버려요. 무슨 어린이 머리 자꾸 슬램덩크를 하듯이. 이제 꾹꾹 2번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잘 머리가 안 내려가니까 좀 더 이렇게 힘을 줘서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이제 아이 밀친 거보다 하여튼 더 심해 보이더라고요. 5월 17일 날은 또 이제 5.18을 맞이해가지고 하루 전날 광주를 갔어요. 다음날 이제 윤석열이 온다고 하니까 또 일부러 안 마주치려고 전날 간 건지. 그리고 이제 보통 17일 이제 전야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보면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루 전날 가죠. 가서 이제 하룻밤 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은 오늘 올라왔어요. 바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17일 날 내려가가지고 방명록 썼는데 방명록이 또 5월 18일이라고 적어놨다. 뭐 무슨 날짜를 맞춰야 되나 굳이? 그런가 하면 5월 18일에 간 걸로 이제 남기고 싶나 보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짜도 4452파냐? 442하면 5월 20일 돼야지. 아니.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시간 단위로. 오후에 이제 도착했으면. 제가 17일 이러고 내려갔다가 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깜짝 번개 공지라는 거 저녁 때 합니다. 시간 5월 17일 밤 11시 20분.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루리로 14 인근 계양구청 괄호 열고 아라비안 나이트 앞 괄호 닫고 참석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김남국 국회의원. 뭔가 나이트 잘 어울린다.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곳 같고 왠지 이름이. 네. 남국에는 성인 나이트가 올리면 안 되는데 클럽이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아무튼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 앞이라고 적어서 트윗을 올렸다가 금세 내렸어요. 네, 내리고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만 싹 지우고 다시 올렸는데 뭐 조금
껄끄름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5.18 전날 밤에 이 유흥업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괜히 태클 걸리니까. 네. 예, 새천년 NHK 네. 네, 생각나고요. 그러고 이러고 난 밤 11시 20분에 사람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당체. 그러네. 시간이 11시 20분이네. 이 나이트 앞에서 사람들 뭐 정작 사람들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이날로 보면은 뜨문뜨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잽싸게 추려가지고 윤가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 또 영상을 보면은. 근데 밤 11시 20분에 뭘 하겠다고 하니까 뭐 유세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시간에도 사람들 밖에서 술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다니면 되잖아. 왜 지지자들을 끌어모여? 지지자들 밤에 잠도 못 자게 이 사람들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유세 뛰는 게 일이니까 그 시간에 돌아다녀도 되지만은 일상생활 있는 지지자들을 왜 이때 끌어들이려고 하냐고. 뭐 지지자들 그냥 뭐 하루 그냥 쫑쳐도 상관없어? 하여튼 참 처음 보는 행태네요. 네, 예. 처음 보는 행태입니다. 뭐 이것도 저기 뭐 들리는 소문이 하면 뭐 이동형 그런 애들이 코치해 준 거라고 그러는데. 잘한다. 자, 화이팅. 그리고 이제 5월 18일에는 또 이제 길거리 유세 방문 중에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오지 마세요, 나 싫어 그런 분도 있고 왜 왔어요 이재명 씨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 너 가 임마 그분 좀 이렇게 술이 좀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가 임마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그 이재명인지 일행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네네네. 오버하지 마 막 그렇게 또 대거를 해요 거기에 대고. 예, 누군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이 딱 야, 너 가 임마 이렇게 한 테이블을 지나갈 때, 네 오버하지 마. 예, 그 말이 네. 나왔죠. 누가 한 건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 명확하지는 근데 좀. 아무튼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니까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다닌다. 또 이날 밤에 또 보면은 뭐 지나가는 차량이 이제 욕 뭐라고 했더라. 뭐 아주 센 욕은 아니고 그냥 이제 듣기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차가 지나가다 창문 열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 이재명이 굳이 그 차를 뛰어서 따라가가지고 차 쾅쾅 치면서 차 세워보라고 그러면서 덩덩덩. 욕하는 거 범죄행위다. 다 채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재명이 일단 욕하는 거 범죄라고 말하는 게 웃기고. 저는 어이없죠. 예.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욕해도 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잖아요. 당신은 지금 표받으러 놓은 정치인이잖아. 정치인 욕해도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막 저기 안정권처럼 그 차 대놓고 스피커로 하루 종일 틀어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도 욕 한마디 하는 정치인 욕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나라라면은 그게 잘못된 나라예요. 그럼요. 네. 그런 세상은 대동세상도 아니에요 이재명 씨. 그렇다고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봉주가 그 뉴욕 타임즈였나 그 낙곰수에서 얘기를 했나 그 정봉주가 자기 학원하고 있을 때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종로 출마하셨을 때 그 선거 운동 하시던 모습을 봤다고 하던 얘기였는데 네. 어느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였나 노무현 네. 대통령께서 네. 그 시민분 한 분하고 네. 논쟁이 붙어가지고 네. 한참을 서서 가지고 논쟁을 벌이셨다 음. 이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재명 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논쟁도 아니지. 논쟁 아니고 야 너 뭐 예를 들어 너 벌 받아 이런 얘기 한 거야. 뭐야 개새끼야 그렇다 칩시다. 예. 그 채증해가지고 그래서 뭐 벌금 매길 거야? 뭐 모욕죄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그러니까. 뭐 채증한다고 막 옆에서 막 그러고 있고 정치는 욕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진짜 그 안정권처럼 그따위로 하는 게 아니다면은 그건 괴롭히는 행위가 맞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이거를 가지고 무슨 욕하면은 욕하는 거 범죄 행위네 채증하고 있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반민주적인 행태가 되는 거죠. 이날 맞습니다. 밤에 또 보면 또 막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윤관을 지나가다가 그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로가 이제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 이제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그 형태로 지나가는데 앰뷸런스 때문에 이제 길 비켜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지자가 사진 찍어달라니까 굳이 앰뷸런스 있는 자리를 피해서 사진을 찍어도 될 텐데 앰뷸런스 옆에서 사진을 찍네 또 그거를 참. 최대한 빨리 그 빠져줘야 되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또 어제는 또 누가 저기 항의 차원에서 아무도 항의 차원이었겠죠. 그 2층에서 그 알루미늄 닭발통 치킨집에 있는 치킨집 가면 준까 닭뼈통 예, 닭뼈 담는. 그거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 이재명한테.
집에 던져서 이재명 측 주장은 이재명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맞았는데 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 판독 결과 맞은 건 아닌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뒷편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 측 주장은 맞았다. 예, 이재명 측 주장은 맞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사 내용도 살짝 바뀌었어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뭐 저기 뭐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보면은 이상한 소리 나고 다니고 얘네들이 왜 그 자기들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그 입장을 망각한 것 같아. 맞다. 네. 맞아. 송영길이 강북 가가지고 강북이 서울에서 제일 낙후됐다 그러면 강북구청장은 뭐가 됩니까? 강북구청장 그리고 민주당인데? 네, 똑같이 이재명도 이제 개항을 해서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개항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습니다. 하는데 개항구청장은 12년 동안 민주당 출신 삼선. 네. 삼선 네. 예, 구청장이었고 개항- 송영길의 홈그라운드고 5선인가 했죠. 게다가 송영길 인천시장에 박남춘 지금 현 시장이야. 그렇죠. 야, 이 개항구가 낙후되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사람들의 불만을 부축해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 불만 속에서 자기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무지성으로 막 뱉는 거야. 무조건 당신들 못 살고 무조건 당신들 어렵고 세상은 족같고 나만이 구세주라는 게 이게 무지성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너희들이 야당이긴 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비판하면 먹히냐고. 정부 비판하면 그건 다 자기들 자성자박이지 그야말로. 아 참 뭐 그냥 진짜 뭐 논리 회로가 작동을 멈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지성이라니까요. 예, 막 네. 습관이에요, 습관. 세포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 운동권 시절에 그게 네. 지금이 뭐 그냥 독재 정부인지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검찰 정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황 파악 좀 잘 해보고 깝깝합니다. 어쨌든 예 착실하게 왕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다음 주에 좀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참 이게 또 생산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박지원 의원도 할 이야기 많고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은 뭐 짧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판하는 쪽이랑 옹호하는 쪽으로 이제 크게 새가 갈렸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뭐 이낙연 대표 꽂았네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박지원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으니 민주당은 안 찍겠다는 개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대혼돈의 유니버스가 아닌가. 아니 선거가 만약에 잘 되면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재명 공이지. 이재명이 또 총괄 선대위원장인가 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공이지. 제일 이해가 안 돼 그게. 근데 호구매님 네. 이재명이 과연 이번 지선 때 전국을 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망한 선거다 생각하고 그냥 내 광이나 팔아야지 그러고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억지로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개항을 못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서울은 매번 왔다 갔다 했잖아. 서울은 뭐 네. 그거 뭐 아마 송영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막 흥미진진한 진짜 혼돈의 지방선거입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네. 모처럼 재밌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소식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